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시즌 사주풍수TV입니다. 2023년은 개미년 토끼띠해인데 토끼띠해를 맞이해서 태어난 생일별로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제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또 항상 구독해 주시고 열심히 시청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23년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잘 돼서 소원 성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생일별로, 그러니까 사람은 사주팔자에 띠도 있고 달 또 월 시가 있는데 오늘은 태어난 날의 생일의 기운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받는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일단 정화일날 태어나신 분들, 그 중에서 정묘, 정사, 정미는 제가 이미 영상을 올려놨기 때문에 영상을 못 보신 분, 정묘, 정사, 정미 일주에 태어나신 분은 찾아보시면 되고요. 혹시 다른 기운을 갖고 예를 들어서 갑이나 병이나 무, 경임 이분들도 이미 영상을 다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수고스럽겠지만 일단 영상 자기가 해당 안 되신 분은 좀 행운의 신 사주풍수TV 쳐보면 띠, 예를 들어서 내가 쥐띠다, 뱀띠다 이런 분들도 이미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띠별로도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되고요. 띠보다 좀 더 정확한 게 태어난 날의 생일이기 때문에 생일별로 또 이렇게 해서 분류해서 올려놓고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사주의 경우의 수가 무려 50만 개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난 날의 기운들도 중요하지만 그 기운이 어떻게 한 해 나한테 작용하는지는 2023년 개묘년이 어떠한 기운을 갖고 나한테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여러분께 말씀은 드리겠지만 그래도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의 상담 의뢰하셔도 되고 저한테 전화 상담 의뢰하셔도 됩니다. 전화번호는 상단에 나와 있습니다. 맨 화면 위쪽에 보면 전화번호가 나와 있으니까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자, 좀 더 자세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연락 주시고요. 오늘은 생일별로 해서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다 보면 한 10분 정도 넘어가면 사람들이 조금 지루해할 수는 있는데 이 운세는 그렇게 간단하게 몇 분 만에 알 수 있는 건 아니라서 길어봤자 15분 안팎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혹시 다른 데 가서 사주 상담 안 하더라도 큰 틀에서 기본적인 건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알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보시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 굉장히 알록달록하게 색깔별로 나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사람이 태어났을 때 목화토금수 이 5개 오행의 기운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 중에서 내가 태어난 날의 기운이 갑병무 경임은 양의 기운을 갖고 태어나신 분이고요. 아래 을정 기신계는 음의 기운을 갖고 태어나신 분입니다. 이미 제가 갑병무 경임과 을의 기운은 이미 올려놨으니까 찾아보시면 되고 오늘은 정화일의 기운을 갖고 태어나신 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12개의 띠가 있는데 띠는 이미 올려놨다고 말씀드렸는데 태어난 날의 기운은 10개가 있습니다. 띠는 12개지만 그런데 이 10개도 양과 음의 기운으로 나뉘어지는데 오늘은 정은 음의 기운입니다. 화, 물론 화 자체는 양의 기운이지만 양 속에 음이 있고 음 속에 양이 있듯이 일단 정은 이 화의 기운 중에 음간이라서 음의 기운을 갖고 있지만 기본적인 속성은 양의 기운을 갖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정묘, 정사, 정미가 있고 정유, 정해, 정축이 있는데 오늘은 정유, 정해, 정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는 기본적으로 연월 일시와 함께 대운과 세운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일단 23년은 개미년으로서 세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들어오는 운, 대운은 10년 단위로 바뀌는 운인데 자기가 태어난 날의 일간이 정화, 그리고 그 아래는 일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묘로 되어 있는데 이 색깔은 각 오행별로 그 본래의 속성에 맞는 색깔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는 붉은색 계통인데 여기는 약간 선분홍으로 조금 색깔을 좀 순화시켰습니다. 묘는 녹색, 나무의 기운이고 수는 검은색이고 그리고 금은 흰색,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토의 기운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한눈에 이렇게 색깔별로 알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 놓은 거고요. 뭐 사주를 공부하시거나 관심 있는 분들은 대략 아시지만 사주에 전혀 관심이 없는 분은 이렇게 무슨 색깔이 이렇게 알록달록하지 이렇게 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각자 그 오행의 속성을 색깔로 해서 표시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주는 8글자로 되어 있는데 이 8글자가 어떻게 서로 주고받느냐,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신강사주와 신약사주로 구분을 합니다. 이게 구분이 돼야 2023년 개비년 운이 나한테 좋은지 나쁜지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구분하는 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도 쉽지가 않아요. 어떤 때는 굉장히 애매모호해서 이게 신강한 건지 신약한 건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큰 틀에서는 신강과 신약으로 나뉘지만 다시 세분화하면 아주 극신강, 아주 강한 사주가 있고요, 아주 극신약한 사주가 있습니다. 또한 이게 신강인지 신약인지 애매모호한, 이렇게 해서 5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가지 또 세분화하는 건 각 사주를 자세히 봐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그런 사주는 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신강과 신약으로 나뉘었고요. 신강은 내 사주 8글자 중에서 비경겁재, 그 다음에 편인정인이 뭐 보통 뭐 한 5개, 뭐 4개도 월지나 일지에 있으면 4개도 충분히 강하다고 보는데 4, 5개 이상이 있으면 일단 강하다고 보고요. 신약은 반대로 그거는 뭐 2개 내지 3개밖에 없는지 나머지 글자, 예를 들어서 편재, 정재, 편관, 정관 이런 게 보통 5-6개 있으면 신약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3년은 신강사주한테 신약사주한테는 모두 다 정화 입장에서는 편관과 편인이 들어오는 해입니다. 그래서 강한 사주에는 사실 희비가 엇갈려요. 왜냐면 신강사주에서 개수의 기운은 좋은 편이지만 또한 묘목의 기운은 신강사주한테 약간 불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좋고 나쁨이 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장사, 영업활동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일적인 부분에서는 뭐 나쁘지는 않지만, 그런데 그거와 연관된 문서 관련, 거래, 계약 관련해서는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 일을 시작하는 건 나쁘지 않은데 신강사주 입장에서, 근데 그걸 계약서를 또 잘못 작성한다든지 손해나게 작성한다든지 아니면 문구를 잘못 쓴다든지 뭐 여러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아니면 회사에서 자기가 기획이나 뭐 어떤 그 관리를 하는데 혹시라도 잘못 뭐 기재를 한다든지 그랬을 때 불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회사 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생활하면서 윗사람과의 뜻하지 않은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점은 좀 안 좋다. 그래서 계약이나 투자는 좀 더 확인하고 신중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윗사람하고 관계는 좀 더 매끄럽고 부드럽게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이제 직장인은 승진이나 명예운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동료나 경쟁자와 치열한 경쟁 속에 어렵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윗사람, 어느 정도 본인한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해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평소 심혈관 질환자는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요. 왜냐면 이 심혈관 질환이 화기가 심장질환을 나타내는데, 심혈관, 심장, 그런데 갑자기 수기가 들이닥쳐갖고 부딪히면 상충이 돼서 그때 영향을 끼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신강하기 때문에 아주 문제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주의는 하세요. 여성은 새로운 남성과의 인연이 들어오는 해입니다. 그래서 여성은 좀 남성과 인연이 많아지니까 적극적으로 움직여도 좋겠다. 똑같은 정화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이 신강과 신약은 반대로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배가 부를 때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그다지 만족도가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가 고프면 일단은 별로 맛이 없는 음식, 평소에 잘 안 먹던 음식도 맛있게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신강하냐, 그러니까 나의 컨디션, 내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사주한테는 일단은 23년이 뭐 사주에 이제 관인상생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관이는 뭐냐면 수생목, 목생화. 그래서 아주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인성에 영향을 받는데, 인성이라는 것은 윗사람, 어머니, 나한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또 지인,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좀 내가 평상시에 누구한테 부탁할 일이 있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평소 내가 술을 많이 좋아한다, 음주를 많이 한다 하는 사람은 심혈관 질환 관계 이런 것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에 신경 쓰시고요. 여성은 남성과의 인연이 들어오지만 신약사주는 신강사주보다 오래가지 못하고 좀 어떻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오해가 쌓여서 다시 헤어지고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남성의 기운은 좀 강하게 들어오지만 내 남자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업적으로도 동료나 윗사람과 갈등도 좀 증가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약 사주분들한테는 뭐 좋고 나쁨이 같이 들어오는데 약간 이런 부분은 좀 불리하다. 그리고 평소 소심한 사람은 좀 더 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해야 되고요. 왜냐 그러면 수기가 나를 정계충살로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 내가 좀 예민하고 소심한 사람, 그리고 뭔가 한 가지 신경 쓰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그쪽에 집중하는 사람은 마음의 여유를 갖고 지내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윗사람이나 아는 사람, 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운은 뭐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좋지만, 어쨌든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또 부부 사이 갈등이라든지 친구나 아는 사람이 갈등 이런 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다만 이 신약하더라도 최악의 상황은 뭐 피하게 됩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관인 상생, 물론 편관과 편인의 기운이 들어오긴 하지만 그래도 신약한 사람한테는 아주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되고요. 어려움 속의 일은 좀 해결이 될 수 있는 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좀 구체적인 것은 뒤에서 또 말씀드릴게요. 자, 23년은 개미년 토끼의 해라고 했습니다. 일단 정화일간하고는 일단 정계충살이 들어오고요. 일단 정신적인 부분이나 힘든 일, 스트레스, 일 이런 부분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나쁜 정화일간 중에 가장 나쁜 일주가 바로 정유일주입니다. 왜냐하면 정계충과 그 다음에 묘유충 이렇게 해서 천충, 지충,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 모든 지축이 흔들릴 수 있는 한 해입니다. 그런데 정화 입장에서는 유가 바로 정제와 편제고, 묘라는 것은 편인과 정인이잖아요. 그럼 문서와 돈 이런 게 부딪히고 또 일부분에서 부딪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유일주가 좀 가장 힘든 한 해가 될 수가 있는데, 일단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일, 남편, 뭐 인간관계 그런 불협화음에서 정신적으로도 힘든데, 구체적으로는 내가 일을 잘못해서, 계약을 잘못해서, 문서관리 잘못해서, 아니면 돈 문제, 투자 잘못해서 이런 게 전반적으로 깨질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여기서 전제 조건은 뭐냐, 내가 육아했는데 진이 있어 유진 합금으로 해서 이 기운을 또 강하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이 묘가 오지만 미나 해가 있어서 이 묘를 또 내가 끌고 간다든지, 아니면 천간에 무가 있어서 무게합을 해서 이 기운을 끌고 갔을 때는 이런 일이 안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건 사주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일단 일간과 일지만 놓고 본다고 하면 정유일생이 가장 어쨌든 여러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신적인 스트레스, 건강, 일 모든 이런 부분과 남편 관계, 그리고 또 배우자의 관계에다가 남성은 역시 배우자 정제하고 이게 부딪히니까, 그리고 뭐 부모하고 이 갈등은 뭐 복잡, 그리고 거래, 부동산 뭐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유일생은 좀 그런 점은 좀 불리한 부분이 있다라는 점. 다만 사주의 전반적인 기운을 좀 봐야 구체적으로 어떤 걸 피해갈 수 있고 어떻게 되는지, 대우는 어떻게 오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정해일생, 정해일은 원래 이게 시박대패살이라고 해서 좀 외로운 사주 중에 들어가는데, 일단 그렇다고 하더라도 해묘해서 수기, 이 편관과 정관이었죠. 정관이 밑에서 나를 굉장히 힘들게 했던 것을 여성분 입장에서는 이 그러한 부분, 남편이 그렇게 힘들게 했던 것을 이제
묘, 해묘 이렇게 삼합의 기운으로 해서 목의 기운으로 바뀌기 때문에 도움은 줄 수 있지만 그래도 정계충이 되면서 약간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받을 수 있다. 다만 이제 건강적으로 평상시에 나를 힘들게 했던, 그러니까 혈액순환기 계통, 심장질환 아니면 뭐 신장, 방광 이런 쪽이 안 좋았다고 하면 그런 건 좀 나아질 소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문서운은 해묘 삼합의 기운으로 해서 문서로 바뀌기 때문에 문서운은 좀 좋아질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좋은 점이고, 또 그동안 남편하고 사이가 나빴던 사람은 오히려 좋아질 수 있는 계기는 마련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좋은 점이다. 자, 정축 백호대살. 정축일 같은 경우는 일단 지지에 지금 식신을 깔고 있죠. 그런데 식신을 깔고 있는데 이 묘라는 것은 편인인데, 식신은 내가 뭐 일을 한다든지 밥그릇에 비유할 수는 있는데 밥그릇을 깨트릴 수 있는 편인 도식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축일생들은 일이라든지 비즈니스, 장사 이런 쪽에 뜻하지 않게 손실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 묘는 또 문서 관련 일인데, 문서가 내 밥그릇을 깨트린다? 그럼 결과적으로 뭐예요? 계약관계라든지 서류, 직장에서 일 이런 쪽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어쨌든 서류, 문서, 계약 관련 어쨌든 뭐 문서로 작성되는 거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점 주의하시고, 또 건강적으로도 수국화, 목곡 토의 기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정축일생도 차갑고 냉한 음식, 위장 소화기 계통 이런 좀 주의하시고 건강관리 신경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대운과 사주 전체 기운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태어난 날의 기운을 갖고 말씀드렸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모두 23년 한 해 대박 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태어난 날 생일이라든지 띠별로 이렇게 영상 이런 거 꾸준하게 올려드릴 테니까 많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